초읽기에 들어간 주택 공급 대책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뜨겁죠.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윤 기자, 네. 예상보다 큰 초대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내용 자체가 대도시권 공급 계획입니다. 서울 등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이 광역시까지 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. 네. 이 서울에서만 최대 30만 호를 공급하고요. 나머지 대도시를 합치면 85만 호 공급이 계획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정부 들어서 공급책으로는 최대 물량이죠.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저층 구조에 낡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들이 대상이 될 텐데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미니 신도시급, 그러니까 이 경기 광명, 시흥 일대가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. 사실 관건은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여부였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에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없을 것이다,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. 일단 도심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대로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일까요? 그렇습니다.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이 철도 역사의 경우에는요, 이 300여 개 중 100여 개가 일반 주거 지역의 인근에 있습니다. 네. 이런 주변 곳들은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최대 500%를 넘지 못하는 곳인데 정부가 지난달 법을 고쳐서 용적률을 700%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. 도심 내 역세권과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이 준공업 지역 개발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민간에서 특히 궁금해하는 게 재건축 완화 여부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값이 오르게 되면 이 주변 아파트값도 함께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 정부가 땅을 수용하는 방안들도 검토 중입니다. 네. 현재로서는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요.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지를 열어주는 방안 등입니다. 내일 대책 이후 집값의 행보가 궁금하군요. 윤 기자, 잘 들었습니다.